안녕하세요. 문경 옥천암 도원 관용 스님입니다. 스님, 여태 법문 중에 어른들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법문하셨는데 애들을 위한 법문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 좀 다르죠. 굉장히 부정적이고,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, 부모한테 말대꾸하고, 참 요즘 애들 보면은 옛날 우리 클 때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들을 버텨왔는지 그 이야기를 할게요. 저는 5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. 눈만 뜨면 밭에 가세요. 밭에 가서 5살 애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? 애기 보는 거, 밭에 가서.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밭 매는 거, 콩밭 매는 거, 보리밭 매는 거. 하루 종일 땡볕에 일을 시켜요.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제일 반가웠어요. 밭에 안 가니까.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? 콩밭 매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끈을해서 실컷 잡아오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. 그리고 그 차별받는 삶, 여자 남자, 아들하고 딸하고 차별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. 근데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말대꾸 해본 적도 없어요. 당연히 말대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부모 원망하고, 그리고 말대꾸하고, 부모한테 대들고, 참 걱정이 돼요.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면은 그 애들한테 손해예요. 본인한테 손해라는 거죠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,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등상을 못 타본 거는 5학년 때밖에 없어요. 1학년 2학기 때부터 내가 글을 알고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어요. 항상 1등. 5학년 때도 1등 했어요. 근데 그 우등상은 못 탔어요. 다른 애한테 주더라고요. 그 5학년 때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참 이뻤어요. 머리를, 생머리를 뒤로 딱 묶고 미인형이고 천사인 줄 알았어요. 화장실에 가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.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. 그렇게 이쁜 선생님이 다른 애들 쳐다볼 때는 상냥해요. 나만 쳐다보면 얼굴이 변해요. 짜증스러운 눈빛으로. 그 이유를 몰랐어요, 처음에는. 왜 그러지?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얼굴빛이 달라지지?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. 그때 당시에는 치맛바람이 셌잖아요. 돈 봉투 안 갖다 준다고. 1등 하는 애가 맨날 구질구질하지. 총구석에서 가니까. 읍내에 사는 애들은 다 깔끔하게 하고 오는데 맨날 구질구질하지. 얼굴엔 죽은 개가 가득 있지. 그런 애가 얄밉게도 1등을 해. 그러니까 미웠던 거예요. 그래서 우등상 안 주더라고요.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편했던 애예요. 공주처럼 이뻐요. 엄마가 자주 오는 거야. 그리고 걔하고 친하니까 걔네 집을 가잖아요. 가면은 선생님들 전부 그 집에 초대해갖고 대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런 식사 대접한 거를. 그때도 마음속으로 그랬죠. 아, 어머니가 안 찾아와서 그렇구나. 나는 절대 선생님 돼서 저러지 말아야지. 그렇게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진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돌렸어요. 6학년 여자의 오줌 싼 사건 있죠. 제 천신검에 나온 사건. 6학년을 담임했는데 그 지역은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지역이었어요. 아파트 지역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. 얘 엄마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. 다른 애들은 많이 찾아왔는데. 근데 키도 크고 가슴도 튀어나오고 조숙한 애였어요. 어느 날 애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. 맨 뒤에 앉았는데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. 왜 저러지 쟤가? 그래서 딱 가봤더니만 밑에 물이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. 오줌 싼 거예요. 그 순간 만약에 옛날에 그 선생님처럼 했다면 아유 쟤 얄밉게 그러지 않아도 얄미웠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. 근데 저는 편애하는 생각이 없었어요. 차별해 본 적도 없고
그 순간에 애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. 제가 평생 상처받을지도 모른다.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얘 입장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때 딱 반짝하는 거예요. 애 책상 위에 보리차물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보리차물을 얼려갖고 여름에 들고 다녔어요, 애들이. 울산은 물이 안 좋아서 애들이 보리차를 얼려갖고 이렇게 책상 위에 한 병씩 있었어요. 딱 보리차물이 보이더라고요. 누구야? 이거 보리차 좀 내가 마시자. 이래서 딱 보리차를 들고 마시는 척 하면서 엎어졌어요. 얘한테 엎어져갖고 물을 쏟아버린 거예요. 옷에.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옷이 젖었죠. 미안.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와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보냈어요. 다음날 그 엄마가 찾아갔더라고요. 선생님, 저는 이제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선생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.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. 이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. 그때 이 조숙한 여자애가 만약에 너 왜 오줌 쌌니? 이렇게 했으면은 평생 상처가 될 거예요. 요 가까운 마을에 초등학교 1등, 중학교 1등, 고등학교 1등 했던 애가 있어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얘한테 질문을 했어요. 너 장래희망 뭐니? 장래희망 없어요. 어떻게 장래희망도 없이 살아가니? 이래가지고 했는가 봐요. 그러니까 애가 학교 그만둬버린 거예요. 학교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해요? 지금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30이 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.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.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처럼 학교도 안 찾아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가 차별 대우 받았다고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. 누가 손해겠어요? 부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손해예요. 그 순간에 긍정적으로 돌려버려야 돼요.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. 그리고 그 선생님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도. 왜 그러지? 저 천사 같은 선생님이, 선녀 같은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? 이 생각만 한 거예요. 너무 이쁜 거예요, 선생님이. 어머니가 안 찾아와서 그렇구나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워갖고 어떻게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형편이 안 좋은 애들 상대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장학금을 줬어요. 한 번 1학기 때 장학금을 탔어요, 제가. 2학기 때는 못 탔어. 못 타니까 한순간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. 1학기 때는 탔는데 2학기 때 못 탔네. 또 열심히 노력해서 타야 되겠다. 이런 생각 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나 아니라도 누군가 타니까 다행이지 뭐. 제 형편이 우리 집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. 다 집안 알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히 먹으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아둥바둥 또 타야지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.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려버렸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내가 편하더라고요. 천신검에도 나왔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는 참 말도 순하고 했는데 딱 해병대 갔다 오자마자 사람이 변해버렸다 했죠. 욕만 하는 거예요.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욕, 쌍욕. 보통 부모가 그러면은 자식들도 닮아가요. 똑같이 엎따라 닮아가요. 근데 그 순간에 저는 평생 자라면서 아버지가 욕할 때마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. 나는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. 그래서 저는 욕을 못해요.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아요. 그때 딱 제가 했던 최고의 욕은 이놈의 자식. 이게 최고의 욕이었어요. 욕을 못해요.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욕이 안 나와요.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지 긍정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편안한 쪽인가 아니면은 불행한 쪽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죠. 근데 요즘 애들은 거의 부정적으로 가죠. 똑같이 닮아가죠. 부모 하는 거 그대로 하고. 행복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?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. 누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. 부모가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.
내가 결정하는 거예요. 불행한 쪽을 결정하는가, 행복한 쪽을 결정하는 거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.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